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로TV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어딘가가 아프지는 않으신가요? 어깨가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거나 머리가 지끈지끈 울리거나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증상들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생각합니다. 두통이 오면 진통제를 찾고,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로 억눌러 버리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 모든 통증과 질병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간절한 편지라면 어떨까요? 만약 발열과 염증, 발진과 통증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몸의 필사적인 노력이라면요. 태백산맥 깊은 산촌의 할머니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건 몸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요. 그분들은 현대의학을 배운 적이 없지만 생명의 본질을 꿰뚫고 계셨던 거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본의 저명한 의사이자 건강철학자인 이시하라 유미 선생님의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 몸이 보내는 이상신호의 진짜 의미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힐로TV와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편안한 자세를 취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여러분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왜 우리 몸은 이상 신호를 보내는가? 혈액, 생명의 강. 여러분, 우리 몸속을 흐르는 혈액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혈액은 단순히 붉은 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강이자 정보의 고속도로이며 에너지의 운반체입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 6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하고 노폐물과 독소를 수거해가는 택배 시스템이죠. 이시하라 유미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은 혈액의 오염에서 시작된다고요. 혈액이 맑고 깨끗하게 흐를 때 우리 몸은 건강합니다. 마치 산골짜기의 맑은 계곡물이 바위 사이를 힘차게 흐를 때처럼 생명력이 넘치죠. 하지만 이 강이 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고 흐름이 막히고 썩은 물처럼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체온, 생명의 온도계. 여러분은 지금 몸이 따뜻하신가요? 손발이 차갑지는 않으신가요? 현대인의 평균 체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 사람들의 평균 체온이 37도 정도였다면 지금은 36도 초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겨우 1도 차이라고요? 아닙니다. 이 1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이상 감소하고 기초 배사량이 12%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이상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모든 화학 반응, 모든 생명 활동이 적정한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효소들이 활성화되고 백혈구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온도, 그것이 바로 36.5도에서 37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체온이 낮을까요? 운동 부족, 스트레스, 가식, 수면 부족.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의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체온이 낮아진 몸에서는 혈액이 제대로 흐를 수 없습니다. 마치 겨울날 계곡의 물이 얼어붙듯이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정체되는 거죠. 염증과 발열, 몸의 청소 작업.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속 혈액이 탁해지고 체온이 낮아져서 독소가 쌓이기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지혜롭습니다. 몸은 즉시 비상 청소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염증이고 발열이며 때로는 발진입니다. 염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나쁜 것, 없애야 할 것, 치료해야 할 것, 그렇게 느끼시죠? 하지만 염증은 사실 우리 몸의 치유 반응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그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는 것. 그것은 우리 몸이 백혈구를 그곳으로 집중 배치해서 세균과 싸우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발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날 때 우리는 즉시 해열제를 먹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왜 우리 몸은 에너지를 써가면서까지 체온을 올릴까요? 그냥 편하게 있으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열을 올리는 것은 우리 몸의 전략입니다. 첫째, 높은 온도에서는 바이러스와 세균이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높은 온도에서 백혈구의 활동이 극대화됩니다. 셋째, 높은 온도에서 혈액순환이 빨라져 독소 배출이 촉진됩니다. 그러니까 발열은 우리 몸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선택한 최고의 전술인 셈입니다. 발진, 독소를 밖으로. 그렇다면 발진은 어떨까요? 피부에 뭔가 올라오고 가렵고 따끔거리는 것. 역시 우리는 이것을 빨리 없애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시아라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발진은 몸속의 독소를 피부를 통해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다. 라고요. 우리 몸에는 독소를 배출하는 경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변, 소변, 땀, 호흡. 그런데 이 경로들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때 몸은 피부라는 또 하나의 배출구를 사용합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3의 콩팥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해독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발진이 났다는 것은 몸이 어떻게든 독소를 내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요. 만병의 근원, 어혈과 독소, 피가 탁해지는 이유.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의 혈액은 탁해지는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탁한 건 아닐 텐데 무엇이 우리 혈액을 오염시키는 걸까요? 이시아라 선생님은 3가지 주요 원인을 지목하십니다. 첫째, 과식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많이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 잘 먹어야 한다는 믿음 아래 하루 3끼의 간식까지 끊임없이 입으로 무언가를 넣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장이 처리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 계속 음식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장에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패물에서 나온 독소들이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이것이 혈액을 오염시키는 첫 번째 경로입니다. 산속절의 스님들을 보세요. 그분들은 하루에 한두 끼만 드시지만 맑은 눈빛과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소식의 지혜입니다. 둘째,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사회는 스트레스의 바다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심지어 SNS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긴장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지만 장기적으로 분비되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생성시켜 우리 세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혈액을 오염시키는 두 번째 경로입니다. 셋째, 운동 부족과 저체온입니다. 현대인은 앉아서 생활합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일하고 차를 타고 이동하며 집에 와서는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체온 중 40% 이상이 근육 활동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노폐물이 쌓입니다. 마치 흐르지 않는 연못에 녹조가 끼듯 정체된 혈액에는 독소가 축적됩니다.
어혈, 썩은 피. 동양의학에서는 이렇게 탁하고 정체된 피를 어혈이라고 부릅니다. 어는 막힐 혈은 피혈. 막혀서 흐르지 못하고 썩어가는 피라는 뜻입니다. 이 어혈이야말로 만병의 근원입니다. 어혈이 쌓이면 어깨가 뭉치고 두통이 생기며 생리통이 심해지고 치질이 생기며 심하면 암까지 발생합니다. 세포 환경의 극도 악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어혈을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이 선택한 극단적인 방법들. 어혈이 쌓이고 독소가 축적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이것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극단적이라고 느껴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설사가 그렇습니다. 장에 독소가 가득하면 몸은 그것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 물을 대량으로 장으로 보내 씻어냅니다. 그것이 설사입니다. 그러니 설사는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몸의 긴급 해독 작업입니다. 구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들어왔을 때 몸은 그것을 역류시켜 내보냅니다. 고통스럽지만 생명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고열은 어떨까요? 39도, 40도의 고열이 나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열은 몸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소각하기 위해 올린 소각로의 온도입니다. 염증성 질환들, 관절염, 피부염, 비염.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혈액을 보내 독소를 태우고 배출하려는 노력입니다. 심지어 암조차도 이시아라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암은 몸이 선택한 최후의 독소 저장소일 수 있다고요. 더 이상 독소를 배출할 방법이 없을 때 몸은 차라리 그것을 한 곳에 모아두는 쪽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암을 방치하자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암조차도 몸의 생존 전략의 일부라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깊이 있는 통찰, 힐링 필로소피. 양자역학과 몸의 에너지. 이쯤에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의 세계로 말입니다. 양자역학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은 사실 에너지의 특정한 진동 상태라는 것을요.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모든 에너지는 진동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6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안의 원자 하나하나가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세포는 건강한 주파수로 진동하고 병든 세포는 왜곡된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이시아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혈액의 오염을 에너지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이 막히고 진동 주파수가 왜곡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맑은 물이 흐르는 강에는 특정한 주파수의 소리가 있듯이 깨끗한 혈액이 흐르는 몸에는 특정한 에너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막히면 강물 소리가 탁해지듯 몸의 에너지 패턴도 왜곡됩니다. 염증, 발열, 통증. 이런 것들은 모두 왜곡된 에너지를 바로잡으려는 몸의 자기 조율 과정입니다. 마치 악기의 조율사가 틀어진 현을 다시 맞추듯 우리 몸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불교적 통찰, 인드라만과 연기법.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불교에는 인드라망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우주 전체가 거대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 그물의 각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 있는데 각각의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반영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하나가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이고 전체가 움직이면 하나도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죠.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발끝에 작은 상처 하나가 온 몸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간에 쌓인 독소 하나가 피부의 여드름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위장의 궤양을 만듭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에서 보내는 신호는 결코 그 부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의 불균형을 알리는 우주적 차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두통은 단순히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활 습관, 식사 패턴, 감정 상태, 심지어 우주와의 관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신호와 우주적 균형. 태백산맥 깊은 산골에는 아직도 샘물이 콸콸 흐르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산 꼭대기에 내린 빗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바위 틈을 타고 스며들어 땅속 깊은 곳에서 여과되고 정화되어 마침내 샘물이 되어 솟아오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맑은 샘물을 만들고 그 샘물이 모여 개울을 이루고 개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 바다를 이룹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하나하나의 작은 신호가 조직을 이루고 장기를 이루고 마침내 하나의 생명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는 더 큰 생태계의 일부이며 지구라는 행성의 일부이고 우주라는 전체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의 작은 신호 하나가 사실은 우주적 균형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피로, 그 피로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어가라.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라.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겪는 통증, 그 통증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생활 방식을 돌아보라. 무언가 균형이 깨졌으니 바로잡으라고요. 질병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 그렇다면 우리는 질병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두려워해야 할까요? 미워해야 할까요? 억지로 억누르려고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질병은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왔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요. 물론 급성질환이나 심각한 상황에서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질병이 가져온 메시지를 읽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약으로 증상만 억누르는 것은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 경보기만 끄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경보기의 소리를 듣고 불이 어디서 나는지 찾아서 꺼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실천 가이드. 나를 살리는 습관. 소식의 지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소식입니다. 적게 먹는다는 것.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건강하다는 믿음.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강박. 이런 것들에서 조금 자유로워 보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게 먹을 때 더 건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화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작업입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기 위해 우리 몸은 많은 혈액을 위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다른 부위로 가야 할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식사 후에 졸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뇌로 가야 할 혈액이 위장으로 가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식을 하면 소화에 드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 에너지를 몸의 치유와 해독에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식이나 소식을 계속하면 자가포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세포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과정인데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배가 고플 때 우리 몸은 축적된 노폐물을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마치 집안 대청소를 하듯 세포 안의 쓰레기를 치우는 거죠. 그러니 조금 배고픈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배고픔은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체온 올리기의 실천. 두 번째는 체온을 올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체온을 올릴 수 있을까요? 첫째, 근육을 사용하세요. 걷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상 속에서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체온은 올라갑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난로입니다. 근육을 쓸수록 열이 나고 열이 날수록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둘째, 따뜻한 것을 드세요. 차가운 음료, 아이스크림, 생채소. 이런 것들은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따뜻한 국물, 따뜻한 차, 익힌 채소. 이런 것들은 체온을 올립니다. 특히 생강차, 대추차 같은 것들은 몸을 속부터 데워줍니다. 셋째,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세요. 하루 10분에서 20분 따뜻한 물에 하체를 담그는 것만으로도 체온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물의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넷째, 복부를 따뜻하게 하세요. 배꼽 주변, 단전이라고 불리는 곳. 이곳을 따뜻하게 하면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핫팩을 얼려놓거나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마음가짐의 변화. 세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스트레스, 분노, 원망, 불안.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 몸을 차갑게 만들고 혈액을 탁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감사, 기쁨, 평온, 사랑.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감정은 신경계와 호르몬 시스템을 통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분노할 때 나오는 호르몬과 감사할 때 나오는 호르몬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호르몬들이 혈액을 타고 흐르며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매일 조금씩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만들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되뇌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몸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방법론을 넘어서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한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세부 사항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첫째, 과하지 않게. 음식도 운동도 일도 감정도 모든 것을 과하지 않게 하세요. 중용의 지혜입니다. 둘째, 자연의 리듬에 맞춰.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세요. 계절이 바뀌면 그에 맞춰 생활하세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니까요. 셋째, 몸의 소리를 들으며.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피곤하면 쉬세요. 당연한 것 같지만 현대인은 이것을 잘 못합니다. 배고프지도 않은데 시간이 됐다고 먹고, 졸리지 않은데 억지로 자려고 하고, 피곤한데도 계속 일합니다. 몸의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60억 년의 진화가 축적된 생명의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의 의미를 읽었습니다. 통증과 질병이 사실은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몸의 간절한 편지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혈액의 오염과 체온의 저하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염증과 발열, 발진과 통증이 모두 몸의 치유 과정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양자역학의 눈으로 그리고 불교의 지혜로 더 깊은 차원의 통찰도 얻었습니다. 우리 몸의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우주적 균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 가능한 습관들도 나눴습니다. 소식, 체온 올리기, 마음가짐의 변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저녁을 조금 덜 드셔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가장 충실한 친구입니다. 평생 여러분과 함께하며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반자입니다. 그 친구의 목소리를 이제는 좀 더 귀담아 들어주세요. 미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며 경청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치유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본래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그 힘을 방해하지 않으며 그 힘을 도와주세요. 태백산맥 깊은 산골의 샘물처럼 여러분의 생명력이 맑고 힘차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양자 우주의 모든 입자들이 여러분과 공명하며 춤추기를 바랍니다. 인드라망의 모든 보석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힐로TV와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몸이 보내는 사랑의 편지를 오늘부터 읽어주십시오. 그 편지 속에 당신을 살리는 모든 답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